앱 개발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며 방법을 찾던 중 블로그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블로그에 적힌 글은 앱 350개를 만들어 월급의 7배를 벌게 되어 은퇴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그 글을 샅샅이 파고들었고 그 사람이 파는 30만원짜리 강의를 사서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앱에 광고를 달아 노출 수익으로 하루에 1달러 버는 앱을 100개를 만들면 하루에 10만원을 버는 거니까 한 달엔 300만원 이상을 벌게 된다. 그걸 무한 반복하면 제 월급도 계속 늘어나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방식이 아주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전 사실 작년에 앱 개발로 돈을 벌기 위해 3개의 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전부 실패했죠. 300명이 가입한 앱도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수익화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시간을 들인다고 돈이 벌리는 건 아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 빨리 시도하는 자세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더라고요.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자기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좋아해 여러 가게에 무작정 명함을 돌려 겨울 동안 4천만 원을 번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건 빠르게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부딪히며 실패해야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되는 것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달러 버는 앱을 여러 개 만든다는 목표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결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방법에 매료되었고 저는 강의를 보자마자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350개의 앱을 만들며 또 어떻게 업데이트랑 관리를 할 것인가? 그 해답은 SDUI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템플릿을 만드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식재료를 가지고 밀키트 세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고기라는 재료를 미리 가공해 갈비탕도 만들고 스테이크도 만들어서 밀키트로 포장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손님이 오면 원하는 밀키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만들어 놓은 여러 재료를 새롭게 조합해 새로운 요리를 내놓을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걸 활용하기 때문에 시간도 별로 안 들겠죠. 그리고 또 그때마다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재료로 조합만 바꿔내니까 관리도 한 번에 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3,800만 원을 벌려면 나에게 남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0월까지 월급을 600에서 700만 원을 만들고 부가적인 투자 수익을 생각하면 가능하겠다는 계산이 됐고 그러면 앱 하나당 1급 1달러일 때 환율을 생각해서 최소 150달러 즉 150에서 180개의 앱을 10월 안에 만들면 제가 생각한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2월에서 3월은 시스템 만들고 익숙해지는 시간이라고 치고 4월부터 한다 치면 거의 하루에 1개 만들면 되겠다고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목표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은 실행해 나가면서 계획을 수정해 나가기로 하고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 과정 중 번거로운 시스템들을 대부분 자동화로 만드는 게 주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직장도 다니니 사실상 앱 하나 만드는데 평일에는 1시간에서 2시간밖에 쏟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단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2월 1주차에는 앱 밀키트화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 2주차에는 앱 1개를 만들고 스토어에 등록해 앱에 광고를 노출시켜보는 것 3, 4주차에는 앱에 광고를 달고 AI로 자동화하는 작업을 가지자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월은 1원이라도 벌어보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1주차를 진행하며 겪은 우여곡절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강의를 다 보고 바로 밀키트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앱 UI 템플릿을 만들고 그것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어플을 만들 수 있도록 자동화하려 했습니다. 또 AI를 추가해 AI가 알아서 템플릿을 활용하여 어플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을 2일 동안 만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발해야 하는 기능이 너무 광범위했습니다. 다 만들려면 최소 2달은 걸리겠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밀키트 시스템이 이렇게 구현하기 어려운 게 맞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전 사실 개발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AI랑 대화해서 어찌저찌 만들긴 하는데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가끔 스스로 만들고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지금 제대로 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고 공부해보니까 제가 지금 만들려는 게 밀키트가 아니라 밀키트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계획에선 어긋났음을 깨달았고 때문에 계획한 걸 전부 갈아엎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밀키트 시스템을 만드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짧은 고비를 넘기고 또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웹앱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핸드폰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선 경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별 차이가 안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체감상 저는 한국어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영어를 하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AI가 절 도와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버벅이긴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코딩하던 시스템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테스트하는 방법도 달랐으니까요. 그래도 AI는 다행히 모든 언어를 알고 있기에 코딩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쓰던 툴을 안 써서 불편하다는 거?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새로 써야 하는 언어와 기존에 내가 썼던 언어의 중간쯤 되는 언어를 발견했습니다. 플루터라는 언어인데 그걸 사용하면 제가 기존에 쓰던 툴을 쓸 수 있어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맞이한 문제를 전부 해결한 저는 AI를 통해 빠르게 앱을 기획했습니다. 각 요일마다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간단한 일기 앱이었고요. 시스템은 다 만들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앱은 생각보다 금방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해야 할 건 제 앱을 출시하는 것이었습니다.